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융과 에너지 업종을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데이언 멘토 권혁철입니다. 오늘 HD 현대라는 기업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오늘 HD 현대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현재 외국인의 매수세가 주가를 좌우한다라는 주제를 좀 가지고 왔어요. 왜냐라고 해본다면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 대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상당 부분 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이 부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HD 현대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과 함께 확인해 보면서 천천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데이업 채널에 오시면은 모든 종목들을 커버해 드리고 있으니까 찾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제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서 댓글로 궁금하신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HD 현대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HD 현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회사인데요. 종속 회사로는 뭐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HD 현대중공업, 현대 뭐 미포조선, 현대삼중공업 뭐 등등등 있죠. 그래서 HD 현대의 매출은 자회사로부터 나오는 배당 수익, 그리고 상표권 수익, 임대 수익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지주회사들은 자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먼저 인적 분할로 설립된 지주 회사이기 때문에 인적 분할이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자면요.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케이크를 조각을 내서 각각 다른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원래 있던 기업이 일부를 분리해서 새로운 독립된 회사를 만들고, 기존 주주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주 구성은 전혀 변하지 않고 회사만 수평적으로 나눠지는 수평적 분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주주가 사업회사 주식을 투자회사 주식으로 교환을 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이러한 인적 분할을 선호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의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에 지배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입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렇듯 지주회사로 전환은 지배력 강화이죠. 그런데 사실 이 지주회사 전환 같은 경우는 경영권 승계와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분 구조를 좀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이 지배 구조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저도 이거 지배 구조를 보자마자 사실 머리가 좀 많이 아팠는데요. 아무튼 이게 HD 현대의 경우에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권오갑 회장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권오갑 회장 지휘로 18년도에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를 좀 설립을 해서 지주회사 산하에 조선, 건설, 기계, 에너지 등 3대 핵심 사업을 거느린 구조를 갖추고 나서 19년도에 조선 부분 중간 지주사 격으로 한국조선해양을 설립이 되었죠. 원래는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기 위해서 한국조선해양이 만들어졌었지만 결국에는 인수가 좌초가 되었었고, 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분할이 돼서 이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삼호중공업 등을 좀 관리하는 구조로 갔었습니다. 2021년에는 건설기계 부분 중간 지주사격으로 현대제뉴인도 설립을 하면서 건설 쪽 지배력을 좀 강화시켰는데요. 이렇듯 중간 지주사까지 설립을 해서 경영 효율성을 높여왔고, 정몽준 이사장의 장남 이 정기선 사장이 경영에 좀 참여하면서 3세 경영체제로 전환 준비 중에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정몽준 이사장이 HD 현대 지분을 26.6% 차지하고 있고, 정기선 사장이 지금 5.26% 지분을, 그러니까 부자 합계 약 30% 넘게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서 안정적으로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고, 전기선 사장이 경영에 전면적으로 나서면서 권오갑 회장 전문 경영 체제에서 이제는 전기선 사장 체제로 전환이 될 움직임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주회사의 장점이 지분만 넘겨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여기는 HD 현대 그룹을 모두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지분 구조를 좀 세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상속세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정기선 사장이 40대 또 젊기 때문에 상속이 급한 것은 아니고 뭐 당분간은 배당을 통해서 상속 재원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은 여기 이 뉴스를 보시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방토막이 내도 배당금을 작년처럼 준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일단 배당 성향이 5배 가량 오르면서 주주 가치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 내부적인 문제로 보았을 때는 상속 문제겠죠. 결국엔 상속세 문제라서 이 5배 이상 이렇게 배당을 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 내용 다시 정리해보자면 HD 현대가 지분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상속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여러 자회사를 통해서 배당 수익, 상표권 수익, 임대 수익 등등 매출로 잡히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듯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HD 현대 지분 구조도 좀 살펴봤으니까요. 차트로 넘어와서 수급적인 측면도 좀 알아보자면요. 일단 HD 현대 같은 경우 오늘의 흐름은 20일 이평선을 살짝 이탈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 정도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지지라인 같은 경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라고 해본다면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서 좀 지지가 일어나면서 아래 꼬리가 계속적으로 달린 모습을 좀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부분이 좀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이 라인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서도 지지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이 가격 레인지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다음 지지 라인 같은 경우 241선 부근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금 120일 이평선과 60일 이평선과의 이격도가 상당하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 대해서 관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도 함께 살펴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HD현대 같은 경우 한 달 사이에 개인이 12만 주 정도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 100만 주 매수, 기관 같은 경우 95만 주가 매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상 기관 같은 경우 거의 매일같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 연기금에서 지속적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기관에서의 이 매도세가 매수세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의 HD 현대 주가에 상승의 길이 열릴 가능성이 생기겠지만 지금 연기금에서 왜 이렇게까지 매도를 하고 있는지 저도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적으로 국민연금한테 전화를 걸어서 HD현대 왜 지금 팔고 있느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 외국인의 매수세가 매도세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HD현대 주가에 상당히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적인 측면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차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견해와 함께 투자를 현명한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멘토 권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